첫 번째는 화재 관리, 두 번째는 전기 관리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관리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명함만큼의 크기의 종이를 줍니다, 여러분께. 그러면 매달 여기 꽂아놔야 돼요. 원칙은 게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키면은 이제 빨간색 있죠? 이쪽. 빨간색 이쪽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쪽 상권이 제일 우수한 상권에 있다.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때가 바로 호텔을 취득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가 맞죠?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고객님께서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시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길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브리핑하는 강의 따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이제 숙박업 창업 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컨텐츠는 또 따로 이렇게 해서 또 법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렇게 따로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말이죠. 강의 컨텐츠나 이런 시간을 제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계속 듣다 보면은 1시간짜리 강의가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느껴질 그럴 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가 바로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호텔을 취득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 호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렵다, 모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가 말이죠.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강원도에 있고요. 물건 번호는 120412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3년 2월 2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좀 넓죠. 보시면은 767제곱미터고요. 평수는 232평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라고 해서 말이죠.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지 면적이 넓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땅값이 지방이라고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이 지방이라고 해서 뭐 300평, 500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호텔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에서도 개별성이 아주 강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 있는 호텔이 대지가 한 150평 이상 정도 되면
평수는 괜찮은 평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200평이 넘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지가 한 300평이 넘었다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두 가지죠. 매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든지 투자 대비 수익률 대비 대지가 너무 넓으면 말이죠. 수익률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융자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취득하실 때 150평 정도, 150평 정도면 대지가 좀 넓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200평이 넘는다? 뭐 굉장히 넓은 거고 3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 관리 지역이나 뭐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좀 땅값이 상업 지역보다도 공시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용도 지역이다 보니까 대지가 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좀 낮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다? 고정 배후 수요가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노하우가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리스크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무조건 넓은 호텔을 취득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미래 가치가 있는 수익률이 높은 호텔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호텔은 대지 면적이 232평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연면적 1256제곱미터, 평수는 380평입니다. 매가 현재 3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죠. 현재 융자는 10억이고요. 최대 융자 30억까지 매가 100% 가능하고 실인수가 리모델링 비용이죠. 12억 자기 자본 투자하시면 12억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된 호텔이라서 월 매출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3,500만 원이고요. 12억 리모델링 투자를 했을 때 월 예상 가능한 매출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실 수는 36개죠. 주차 25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보시고요.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32만 7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438만 6,777원에 해당되는 강원도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소유자께서 원시 취득을 한 호텔입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 가지 경우. A 호텔은 현재 소유자가 보유 기간이 좀 짧고 B 호텔은 보유 기간이 길다. 그러면 어떤 호텔이 좋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현재 소유자, 즉 매도인이 보유 기간이 긴 호텔이 더 좋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이 보유 기간이 한 소유자로서 보유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 장점이 좀 많아요. 그 소유자가 그 호텔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더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도자에게 호텔을 취득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에는 플러스 알파만큼의 좀 이로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철거를 하죠. 근데 철거를 할 때 그때까지 우리 사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도인에게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많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원시 취득자이시고 보유 기간이 20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보유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양방향,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호텔을 진입하는 출입구, 차량이든 도보든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호텔은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장 큰 장점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호텔에, A 호텔에 대실 손님이 오시는데 남자는 그 좌측에 있는 출입구로 차량을 가지고 입장을 하시고, 또 같은 일행인 여성분은 우측에 있는 도보를 통해서 우리 호텔에 입실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은 장점이 많다. 쌍방향으로 양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호텔은 장점이 많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분이 보유를 한 20년 동안 하셨죠. 그래서 작년 2023년이죠. 2023년 11월경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부품을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호텔을 보유하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외주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가 있죠. 가장 크게 맡기는 게 뭐죠? 가장 크게 맡기는 게 세탁물이죠. 세탁 회사에다가 우리가 린넨을 좀 많이 맡깁니다. 그렇죠? 자체 세탁은 제가 권유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화재 관리. 화재 관리 외주 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 관리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관리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전기는 이거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 여러분께서 화재 또는 그 전기 외주 업체에다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맡기시면은 통상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화재 관리 같은 경우는 그 화재 사단 법인, 재단 법인이 있거든요. 그 법인 회사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전직 소방관 출신 분들이 이러한 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상가 건물이나 이런 호텔을 관리를 하러 옵니다.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임의 사항이라고 여러분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 많이 맡기셔라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비용은 그게 많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소방관리청이 있어요. 해당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는 그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호텔을 찾아옵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그리고 어떨 때에는 미리 여러분께 통지서를 보냅니다. 언제 소방 점검을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 불시에. 언제 그렇다? 매스컴에 어떤 화재가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소방청에서 말이죠. 하달이 떨어집니다. 지시가 각 지역마다. 그러면 그 관리청에서 수시로 이렇게 옵니다. 수시로. 그때는 불시에 와가지고 뭐가 적발이 되면 경고 내지는 과태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화재 관리 이 사설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관리해달라.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말이죠. 매달 소방관리청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매달.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A 호텔을. 그래서 우리가 가봤더니 안전하더라. 그러면 이 관리청에서 불시로 찾아가는 건물이 뭐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로 가는 게 이렇게 관리, 평상시에 관리 위탁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호텔부터 찾아갑니다. 그런 상가 건물부터 쫓아다녀요. 네,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주 업체가 전직 소방관 출신이죠. 그래서 이 외주 업체하고 소방관리청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또 합니다. 소통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이 위탁 회사에서 말이죠. 여러분께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를 좀 맡기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전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드립니다. 이렇게 네, 하나씩 줘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호실에서 화재가 좀 발생이 됐어요. 보니까 어떠한 과실이 없어. 이 고객들도 과실이 없어. 우리 과실도 없어. 그래야 우리가 화재보험 회사에다가 우리가 손해 그 화재 보험금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게 바로 매달 이 전기 관리 회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난 거는 우리의 과실이 아니다.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다 좀 수월하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 관리 업체에다가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다 처리를 해서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입증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지금 그 이야기인데, 엘리베이터는 말이죠. 임의 사항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의무. 엘리베이터는 의무사항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이에요. 네. 엘리베이터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버튼이 있죠. 네, 버튼이 1층, 뭐 2층, 3층, 5층, 그 다음에 닫힘, 열림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안내 스티커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면 몇 번으로 연락하세요라고 써 있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 있죠. 네, LG 엘리베이터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만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정도 크기의 종이를 꽂아 놓을 수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와서 이제 점검을 하죠. 그러면 그 종이 명함만큼의 크기의 종이를 줍니다, 여러분께. 그러면 매달 여기다 꽂아 놔야 돼요. 원칙은. 게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있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날로부터, 원시 취득자가 이제, 설치한 날이죠.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네, 1년 이내에는 어떤 부품을 교체하고, 네, 어떤 부품은 네, 2년 이내에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3년 이내에는 어떤 부품을 교체하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몇 년 이내에는 무슨 부품을 교체해라라고 했을 때, 내용 연수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품을 교체하는 게 좀 중요한 부품이겠죠? 네. 가까이 있을수록은 보통 좀 저렴한 부품, 마모가 빨리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얼마 비용이 안 가는데 좀 오래된 거는 아주 중요한 부품을 의무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외주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네. 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 이내에는 무슨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여러분께 이제 고지를 해 드리는데,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품이 비용이 좀 큰 게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2023년 11월 달에 부품 중에 3천만 원이 들어가는 부품을 교체를 했다라고 건물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작년에 이 호텔을 11월 달 이전에 만약에 10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취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으면 그래도 현재 소유자가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달 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나 뭐 벌금이 나오겠죠? 누구한테 나온다? 현재 소유권자한테 나오는 거지 전 소유권자한테 나오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네, 이거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있어요. 네. 참고로 이게 만약에 임대를 줬다. 세입자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 부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요? 임차인이 부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거는 통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임대차 계약 중에 여러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의 규정은 임대인에게는 좀 불리하고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규정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그게 바로 수리수선의 의무거든요. 네. 수선의 의무예요. 수리수선의 의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이 수리수선의 의무를 누가 할 거냐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의 태도는 당사자 간에 계약한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해 주겠다. 이게 바로 수리수선의 의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나머지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 중에서 특약사항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리수선의 의무를 누가 질 것이냐라고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재를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엘리베이터 부품 비용이 발생됐을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임대인이 법을 좀 잘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규약이 없어요. 특약사항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사회통념상으로 가야 되겠죠. 사회통념상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사회통념상. 이거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임대인의 지위에 계신 분께서 임대를 내가 만약에 줬을 때 호텔 황제가 가르쳐 줬어. 저 특약을 기재를 해야 되겠어. 엘리베이터를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내가 특약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있잖아요.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금액을 좀 적어야 됩니다. 금액을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을 때는 좀 소액이겠죠. 그거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고액 몇 천만 원이 나왔을 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사회통념상 관습법상 이게 사회통념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몇 천만 원씩 부품을 교체하는 게 발생이 됐을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기재하게 되면 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그죠? 내 건물도 아닌데 3천만 원씩 누가 투자를 해가면서 이거를 뭐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권리금 주장할 수 있나요? 신임차인에게 주장하지 못해요. 신임차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거는 수리수선의 의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을 좀 디테일하게 적는 겁니다. 얼마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초과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은 향후에 좀 다툼의 소지가 없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말이죠.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한 호텔을 취득하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일단은 좋은 거다. 이 비용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이 30억 3천만 원 주세요. 내가 작년 11월 달에 부품 3천만 원 교체했으니까 주세요. 30억 3천 아니면 나 못 팝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여기에 3천만 원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보유 기간 동안 본인이 그 때가 왔을 때에는 본인이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제 본 호텔의 지도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도를 두 가지를 보실 건데요. 제가 지도 자체를 조금 흐릿하게 해놨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있죠? 네, 이쪽. 예, 빨간색 이쪽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네, 이렇게 상업지역이에요. 보통 상업지역은 어디다? 큰 대로변을 띄고 있는 게 상업지역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왜 그렇죠?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왜 끼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거는 주거지역이에요. 네. 어떠한 국토를 이렇게 보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큰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끼어 있고 그 뒤편으로 이제 주거지역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주거 3종, 2종, 1종, 일반 뭐 그 뒤로는 이제 전용 주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 그런 겁니다. 큰 대로변에 큰 건물이 올라와야 도시 환경이 좀 이뻐 보이거든요. 큰 대로변 안에 1층이 있고 그 1층 뒤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외국 관광객이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좀 조잡해 보입니다. 나라 자체가.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어느 나라를 가봐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변 앞에 이제 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 지역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 좀 좁은 지역이고요. 네 개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본 호텔이 이제 이쪽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상권이 제일 우수한 상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용도 지역을 구분한 이런 지도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자, 용도 지역을 딱 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보시면은 여기가 다리가 있고요. 여기가 내천이 이렇게 있죠. 네, 내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쪽 상권이 제일 우수한 상권에 있다. 네,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요, 본 호텔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네. 이자, 지급액입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 네. 우리가 최대 레버리지 얼마까지 우리가 누린다고 그랬죠? 네, 30억이죠? 네, 30억. 이금융 기준으로, 네, 30억입니다. 네, 그러면은 30억은, 네, 이자율이,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보시면은 1억, 네, 9천, 네, 500만 원입니다. 네, 한 달에 이자 비용이, 1625만 원이네요. 1625만 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엘리베이터를 너무 강조해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얼마 투자하시죠? 네, 12억이죠? 네, 12억 투자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네, 12억, 네, 투자 시, 네, 12억, 네, 투자 시 예상,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네. 제가 분석한 결과 본 호텔의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8천만 원 이렇게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내 지급액 보셨고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예.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2억 투자하시죠? 네, 12억 투자했을 때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세후 이자 비용까지 다 제한 금액입니다. 세금까지 다 제하고 매달 2,415만 원의 순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4.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4.2%. 네, 본 호텔에 대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